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고1 수학 교과서, 비상교과서의 함수 단원의 수학 익힘책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앞에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을 텐데요. 함수의 그래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번이 교점이 하나씩 나오는군요. 2번은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2개 나오죠? 얘는 아닌 겁니다. 함수가 안 됩니다. 3번은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다 하나씩 나오네요. 3번도 되고요. 4번도 어때요?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4번도 되는 거죠. 5번의 경우는 여기 교점이 이렇게 2개 나오죠. 또 여기는 교점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5번은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교점이 하나씩 나왔다? 얘는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응이라고. 이 1, 3, 4 중에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는 건 1번 보기밖에 없겠습니다. 질문은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 3,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래요. 이랬을 때 다음 보기 중 y는 절대값 x와 서로 같은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교해야 할 그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의 대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갈 때 y는 절대값 x 대응이 어떻게 생겼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로 가는군요. 1을 대입해도 1로 가는군요. 이런 대응을 갖고 있는 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규칙이 어쨌건 대응의 상태만 같으면 그 함수들은 서로 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럼 기역을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자, 공역은 이제 실수 전체가 되겠죠? 대응이 되는 것만 쓰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을 테니까. 자, 규칙이 y는 x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y는 x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대입하면요. 제곱하면 1이 됐겠죠. 1 대입하면요. 1이 됐겠네요. 일단 기역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이 함수와 같은 대응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니은은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이렇게 있고 y는 x라는 규칙으로 대응을 시킨대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갔겠죠. 1은요. 1로 갔을 겁니다. 그럼 대응이 다르죠? 니은은 아닌 거죠. 디귿은요, 자, 이렇게 x가 있고요, 마이너스 1. y는요, 자, 규칙이 y는 2x 빼기 1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갔겠죠. 1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1로 갔겠네요. 얘도 대응이 다르니까 같은 함수가 아니겠습니다. 자, 리을 볼까요? 리을은 이렇게 x, 마이너스 1, y가 있고 규칙이 이제 y는 절대값 x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1, 1이니까 1분의 1에서 1이 됐습니다. 1 대입해도 1이 되겠군요. 그럼 얘도 기준인 이 함수와 같은 대응이 되니까 리을도 답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x는 1, 2, 3, 4라고 했습니다. y는 1, 3, 5, 7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f2는 5다. 그럼 2는 이렇게 5로 갔겠군요. 이렇게 f2는 5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F1 빼기 F4가 4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느냐. F1과 F4의 차이가 4군요. 여기 대형들 중에 차이가 4인 건 7, 3과 5, 1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F2가 5를 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5, 1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이 차이를 계산해서 4가 나오는 게 가능한 경우는요. 7, 3밖에 없겠습니다. 7, 3. 5, 1 또는 7, 3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F2가 이미 5를 가져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럼 F1이 7인 걸 알 수 있습니다.
F1이 7. 그리고 F4가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F3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군요. F3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F3 더하기 F4를 묻고 있군요. 자, F3은요, 1입니다. F4는요, 3이에요. 계산 결과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4. 확인했고요. 다음 여기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점짜리네요. 이렇게 X하고 여기 1, 2, 3이 있고요. 또 이제 X에서 X로의 대응이네. 1, 2, 3. F라는 함수가 있는데 1은 3으로 갔고요. 이렇게 3으로 갔고요. 2는 1로 갔고요. 그리고 3은 2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F하고 여기에 N이 붙어 있는 게 결국엔 N번 합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F 30번 합성한 2와 F 31번 합성한 3이 더해지면 뭐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걸 30번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지개 켰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F2는 뭡니까? 1입니다. F2는 나왔던 이 F2를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이었으니까 F1은 뭐가 되겠, 이게 이제 1이었으니까 F1은 3이 됐군요. F3는 여기 두 번째까지 합성해서 나왔던 거를 다시 F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까지 합성해서 나온 F가 3이었으니까 F3은요, 2군요. 그럼 F4,2는요, 세 번째까지 합성해서 나왔던 얘를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F3,2가 아까 뭐였더라? 2였습니다. 이건 F2입니다. 뭐야? 반복되는 거죠.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F2는 1, 3, 2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점점점. 그럼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F30번 합성한 2는 이 3개짜리 세트가 30이니까 30은 3 곱하기 10. 이게 딱 10번 반복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2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갈 때 30번째는 2가 되겠죠. 2. 다음에 이제 F 31번 합성한 3도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죠. 자, F3은요. 3은 2입니다. 그럼 F2, 3은요. 계산해서 나왔던 이 F3을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F3이 아까 얼마였더라? 2였습니다. 이게 2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F2가 된 거죠. F2는요, 1입니다. F3, 3은요, 이 계산해서 나왔던 F2, 3을 다시 F에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얼마였죠? F2, 3이 1이었죠. 그럼 여기 이제 F1. F1은요, 네, 3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F4, 3은요, 계산해서 나왔던 이 F3, 3을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죠. 네, F3, 3이 3이었으니까 F3은요, 2가 됐어요. 순간 2, 1, 3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 1, 3이 말이죠. 이때 이 F31번 합성한 거잖아요. 얘는 3 곱하기 10 하고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10번 반복되고 그러니까 10번 반복되고 난 그 다음 번째 숫자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죠. 31번째니까 30번째가 얘일 것이고 31번째는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F31번 합성한 3은 2일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둘을 더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에서는. 더하니까 2 더하기 2에서 답은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답 확인했고요. 자, 다음에 저기 F5간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들어간 x의 범위에 따라서 x가 0 이상이면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군요. x가 0 미만이면 2분의 1 x 더하기 3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리고 gx는 x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f 인버스 합성, g 합성, f 마이너스 4가 뭔지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차근차근히 해봐야 되겠네요. 이때 얘네들끼리 서로 지워지진 않죠. 이 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f-4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4니까 아래 규칙에 의해서 계산하겠죠.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입니다. 이게 1이에요. 그럼 이제 g1 그걸 다시 f 인버스에 넣게 되는 거겠죠. g1은 1 넣으면 4군요. f 인버스 4.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뭔지 몰라서 이걸 제가 여기서 뭐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f는 k가 들어가서 4가 나온다. 이런 대응을 이용해서 k를 구하려고 하겠죠. 문제는 이 k가 이 규칙 어느 규칙으로 계산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규칙으로 계산됐다면 k제곱 더하기 3으로 계산하는 게 4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규칙으로 계산했다면 들어간 알맹이가 0 이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k가 0 이상이라고 본 거죠. 만약에 아래 규칙으로 계산을 했다면 fk는 2분의 1 k 더하기 3 그게 4가 나왔다고 본 겁니다. 그때는 이 규칙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는 fk를 들어간 알맹이가 0보다 작았다고 가정한 것이죠. 즉 k가 0보다 작았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때 자 k제곱은 여기서 1 나옵니다. 그래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 범위를 만족하는 k는 1밖에 없군요. 이 경우는 이거 넘어가면 1이니까 2분의 1 k가 1 그럼 k는 2가 나옵니다. 근데 애초에 가정했던 k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fk가 4다. 그러면 이 k는 위의 규칙, 아래 규칙 중에 무엇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일까? 이 결과가 4가 나오게 하고 이 결과가 4가 나오게 하는 x값들을 다 구해봐야 되겠죠. 그런 k값들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 이 들어간 이 변수의 범위를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됐던 겁니다. 위의 규칙들을 계산했다면 k제곱 더하기 3 그게 4가 나왔다. k는 1과 마이너스를 나왔는데 변수 범위 k가 0 이상이라는 걸 만족하는 1이 있었고 아래 규칙으로 계산했다면 2분의 1 k 더하기 3이 4다 라고 본 건데 그때 k는 2가 나왔어요. 근데 이 규칙 가정이죠. k가 0보다 작다는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답은 1만 됐다 이겁니다. 이 문제 잘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fx가 x제곱 빼기 4x x가 2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그래프와 fx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이것의 교점을 p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OP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역함수 구하면 여러분 루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과 얘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면은 머리가 엄청 복잡할걸요?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바로 이 그림을 좀 봐주세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래프 제가 얼른 꼭지점식으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나와요. 2, 마이너스 4. 꼭지점으로 하고 이거는 0 생각하면 x는 0, 4 나오니까 이렇게 0, 4.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예요. 어이구야. 이런 그래프. 이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 x제곱 빼기 4x의 그래프인데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x가 2 이상인 부분만 남겨놨대요. 여기가 x는 2인 지점이니까 이 부분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이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죠.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아마 걔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y는 f 인버스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얘와 얘의 교점은
y는 x와 fx라는 교수의 교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p라는 점의 좌표. 이게 우리가 지금 얘를 p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굳이 이 둘의 교점으로 보지 말고 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보자 이거죠. 이 교점을 y는 fx와 y는 xy 교점으로 대신 구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이 fx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과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외가 되는 경우는 fx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 종종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것도 너의 마지막 수학에, 너의 마지막 수학, 제 채널이에요. 너의 마지막 수학에 역함수라고 하는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 함수의 경우는 남아있는 부분이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얘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얘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대체하는 게 실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하고자 이렇게 그렸지만 그걸 알고 계셨다라면 곧바로 이 교점은 얘와 같다라고 해서 이 둘, 그 y는 fx, 즉 x제곱 마이너스 4x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방식으로 풀이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는 이제 x와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x제곱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5x는 0 됐고요. x 뽑아내면 x 빼기 5는 0 나와서 x는 0 또는 5가 나와요. 근데 이제 0은 얘를 얘기한 거예요, 얘를. 근데 얘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의 나타난 교점이잖아요. y는 fx에서 우리는 이 부분만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y는 x와 만나는 점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 p, 그 점 p는 x가 5인 값이었다 이겁니다. x좌표가 5였다. y좌표는 fx에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입해도 되죠.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입하면 y값도 5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OP의 길이 0,0과 5,5 사이 거리는 자 x좌표 길이 차이는 5고요. 제곱 y좌표 길이 차이도 5니까요. 루트 50, 5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자 볼까요? 유리함수 y는 x 더하기 1 분의 2 빼기 3x 이것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와 y는 x 더하기 b 이것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알면은 좀 더 빨리 풀 수 있기는 한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좀 우리 알아봐야 하죠.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 그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있지 말고 정분선을 알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죠. 여기 정분선과 이제 그래프의 구조까지도 얘를 제가 이제 x 더하기로 나눠볼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x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로 시작하니까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상수항은 이제 우리가 조정해서 구할 수 있죠. 현재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인데 상수항은 2가 되어야 하니까 더하기 5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5 얘 때문에 이제 뒤에 빼기 3이 이렇게 생겨있다 이거죠.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좀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분선은 x는 마이너스 1인 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분선은 y는 마이너스 3인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양수니까 제1과 제3, 4분면 쪽에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됐을 거예요. 이 곡선은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90도이지 않습니까?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이게 45도, 45도로 갈릴 수 있게 하는 직선이 있어요. 바로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여기 이 90도를 반으로 나누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직선에 대해서도 이 둘은 대칭이라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이 부분 서로 대칭이고 얘 서로 대칭이고 얘를 기준으로는 이 두 부분이 서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칭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인 그 직선이 바로 여기 얘네들이었던 거예요. 그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점근선끼리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모든 유리함수는. 그리고 그 점근선끼리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그리고 y는 여기 위에 좀 가볼까요? y는 x 더하기 b 얘네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y에다가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a에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더하기 b 해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군요. 답은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y는 x-1분의 2x 더하기 5라는 이 유리함수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y는 x 빼기 1분의 이제 이거를 이제 대분수꼴로 바꿔봐야 되겠죠? 2x 더하기 5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현재 상수항이 마이너스인데 얘처럼 상수항이 5가 되어야 하니까 더하기 7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x-1분의 7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나는 사분면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x축, y축을 그려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x축, y축이 있고 정문선이 x는 1 x는 1인 선이 있고요. 정문선 y는 2 해서 이렇게 y는 2가 있고요. 여기 7이니까 정문선을 기준으로 제1, 제3 사분면 쪽에 곡선이 그려지겠죠. 여기는 이제 그리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제3,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y축과의 교점을 알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7, 마이너스 7 더하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여기 어디 이제 0,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곡선이 생겨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자, 1번, 기억. 8,3을 지난다. 뭐, 그건 대입해보면 알죠. x에 8 대입하면, 7분의 7, 1 더하기 2니까 y 값은 3이 되네요. 즉, 8,3은 지나게 되는군요. 다음에, 니은. 점근선은 x는 1, y는 2다. x는 1, y는 2다. 맞죠? 니은도 맞군요. 그리고 디귿.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제4사분면 지나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리을. y는 x-1분의 5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라고 얘기했어요.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려면 기본형이 같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놓은 이 곡선이 뭐냐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곡선이 y는 x 빼기 1분의 7 더하기 2잖아요. 이런 빼기 1이나 2 같은 건 평행이동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고 기본형은 x분의 7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형만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아까처럼 대분수꼴로 바꿔보는 겁니다. y는 x-1분의 그럼 이제 얘를 x-1로 나누면은 몫이 5가 되겠죠. x-1.
현재 여기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5인데 얘처럼 상수항이 2가 되려면 더하기 7을 해줘야겠죠. 그럼 x-1분의 7 더하기 5가 되어서 기본형이 x분의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을도 참이다 이겁니다. 평행 이동만 해서 겹쳐지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x쪽의 정문선은 똑같으니까 x는 하고 정문선이 똑같으니까 여기 y는 2, y는 5.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뭔가 있어 보이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그냥 그림 제가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거 삐뚤어졌다. 자, x축, y축하고 여기에 이렇게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k는 1보다 크대요. 이 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점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 이렇게 y축 그리고 x축에 평행하게끔 여기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곡선의 어떤 한 점에서 평행하게끔 선을 그어서 이 교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 A에서 이 점이 A인데 A에서 x축 y축에 평행하게끔 보조선들을 그어서 y는 x분의 ky의 교점을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여기가 C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이런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K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소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ABC 중에 적어도 한 점의 좌표를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점 A의 좌표조차도 실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 수 있는 힌트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게 땡이야. 얘 넓이가 8이다라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엔 좀 막막하겠지만 주어져 있는 힌트를 가지고 뭐라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x를 a라고 해본다 이거죠. 그쵸? 점 A의 x좌표를 미지수로 정해서 a라고 해서 여기는 이 점들의 좌표를 어떻게든 표시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 넓이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라도 최대한 식을 세워보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 A의 좌표는 이제 x가 a고 y는 이 점이 여기 y는 x분의 1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는 a분의 1 되겠죠. 얘는 a, a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점 C의 좌표도 알 수 있습니다. 점 C의 x좌표는 둘이 똑같겠죠. a가 된 거죠. y는요? 점 C는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x에 a를 대입하면 a분의 k가 된 겁니다. 이 점의 좌표는 a, a분의 k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 둘은 점 B는 y좌표가 똑같아요. 점 B의 y좌표가 똑같이 a분의 1일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점 B의 x좌표를 추측을 해야 됩니다. y에다가 a분의 1 넣는 거죠. y에다가 이렇게 a분의 1을 넣어보면 x분의 k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만큼 x를 찾아야죠. 양변에 x를 곱하면 여기 이제 x 곱하기 a분의 x는 k가 됐고요. 양변에 x 곱하면 우리 여기서 그러면 x좌표는 양변에 a 곱해서 ak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B의 좌표는 ak, a분의 1이 되었다 이거죠. ak, a분의 1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해봐야죠. 자, 그러면 AC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위에서 아래 y좌표 빼는 거니까 a분의 k 빼기 a분의 1입니다. AB의 길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 즉 여기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를 빼는 거죠. AK 빼기 a입니다. a도 모르고 k도 몰라서 굉장히 사실 난감하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을 좀 세워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거죠. AC의 길이, 즉 A분의 K 빼기 1 곱하기 얘죠. AK 빼기 A 곱하기 2분의 1에서 나오게 됐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얘가 지금 A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거든요. 뽑아내면 K 빼기 1이 남는데, 이 A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은 더군다나 또 K 빼기 1 곱하기 K 빼기 1, K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 A의 X좌표를 A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세 점의 좌표를 다 표현해서 밑변과 높이를 A와 K가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해서 넓이식을 써서 그게 8이다 해봤더니 그것만으로도 K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일단 해봤는데 이거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했더니 K에 관한 식이 나왔다 이겁니다. 양변에 2 곱하면 K 빼기 1의 제곱은 28에 16이 되었고, 제곱해서 16이 됐다. 그러면 K 빼기 1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었겠고요. K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됐을 텐데, 문제에서 K는 1보다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K는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x가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빼기 1분의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빼기 1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입하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는 계산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건 우리 배운 적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안 되면 이 식을 계산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죠.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산이라는 건 무엇이 있을까? 네, 분모의 유리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분모는요. 이렇게 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알맹이만 남겠죠. x 더하기 1 거기에서 x 빼기 1을 뺀 게 됐겠죠. 분자는 우연히도 아마 의도한 거겠죠. 이 부분을 똑같은 식을 곱하게 되니까 얘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 제곱은 얘 제곱 먼저 쓰겠죠? 그럼 x 더하기 1 더하기 둘 곱의 2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씌워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곱했을 때는 또 합차 공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다음에는 얘의 제곱이죠. 더하기 x 빼기 1 된 겁니다. 자, 마저 계산해 볼까요? 분모는 x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더하기 1 되어서 1 더하기 1, 2가 됐고요. 분자는 여기 이제 1 사라졌습니다. x 더하면 2x가 됐고요. 더하기 2 루트 x제곱 빼기 1이 됐습니다. 이제는 x에 루트 3을 대입해도 되겠는데요. 2분의, 자, 루트 3을 대입하면 이게 이제 2 루트 3이죠. 루트 3을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이만큼이 3이 된 겁니다. 3 빼기 1 하니까 밖에 이제 2가 있었고 3 빼기 1에서 이게 2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약분해서 답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꿔볼까요? 저희요 11번 볼까요? 다음 보기의 함수 중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했을 때 평행이동도 되고요. 대칭이동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루트 마이너스 x와 그래프와 겹쳐지는 거, 겹치는 함수를 골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평행이동으로 겹친다. 그러면 무리함수들의 기본형이 얘랑 같으면 돼요. 근데 대칭이동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제시되어 있는 무리함수의 기본형이 얘와 똑같거나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거나 또는 얘를 x축이건 y축이건 대칭이동을 한 그러니까 y는 뭐 만약에 y축이 대칭했다 그럼 x보고 바뀌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y는 자 여기서 x축에 대칭이동하면은 y보고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혹은 둘 다 대칭이동하면은 y는 루트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겠죠. 기본형들이 얘네들인 것들도 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쓰는 y는 뿔마 루트 뿔마 x 이런 애들이 기본형인 경우가 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일단 확인이 됩니다. 루트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되는 거죠. 니은은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여긴 이제 이 때문에 기본형이 다르고 그래서 곡선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얘는 안 돼요. 디귿은 마이너스 너무 급했네 제가. 자, 디귿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얘는 이제 기본형이 y는 마이너스 루트 x니까 얘도 되는 거죠. 기억도 되고. 다음에 이제 리을이 약간 페이크였는데 리을은 y는 3분의 1 루트 3 빼기 9x 더하기 1 3분의 1도 있고 9도 있고 이거는 큰일이네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얘의 기본형은요. 이런 3이나 1 같은 거는 다 평행이동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본형은 y는 3분의 1 루트 마이너스 9x예요. 근데 이 3분의 1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어서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9분의 1, 그러니까 루트 속에서 9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x.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기본형이. 얘는 그럼 사실 얘와 똑같은 기본형이죠. 실은 평행이동만으로도 겹칠 수 있었던 그래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y는 루트 x 그래프의 역함수가 y는 x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이동도 된다고 했으니까 역함수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도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 이제 반쪽만 남겨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애들도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것과 겹쳐질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가 평행이동된 것도 또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지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겠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군요. 자, fx라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x가 4보다 클 때는 x 빼기 3분의 x 더하기 1이다라고 규칙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얼른 바꿔보면 x 빼기 3분의 4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제가 얼른 했습니다. 그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루트 4 빼기 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제 가나라는 규칙을 만족한대요. 이걸 다 합쳐서 나오는 치역이 뭐냐면 치역이 y 바에서 y가 1보다 크더래요. 자, x가 4보다 클 때는 이 유리함수를 그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 무리함수를 그려서 fx라는 그래프가 완성이 됐는데 근데 이 전체를 가지고 그렸을 때 치역은 y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왔다 이겁니다. y 범위가. 그리고 나를 잘 봐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의 대오명제 잠깐 볼까요? 대오명제는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입니다. 즉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이건 뭘 의미하는 표현이냐? 이거는 1대1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1대1 함수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가 치역은 y는 1보다 크고 1대1 함수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F3 곱하기 FK가 24다. 이때에 K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소 무슨 소린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 fx를 볼 때 a를 모르는 게 가장 우리에게 큰 부담이에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 그래프 자 정근선 x는 3 이렇게 x는 3인 선이 있고요. y는 1 이렇게 y는 1인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여기가 양수니까 j1과 j3, 4분면 쪽에 정문선의 기준으로 곡선이 그려졌을 거예요. 참고로 이제 x에도 0 대입하면은 이렇게 양수가 나오네요. 이제 y축과의 교점을 알아보려고 x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음수네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그래프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x가 4보다 클 때 여기 어디 이렇게 x가 4인 선이 있을 거고 걔보다 오른쪽만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x가 4인선, 이게 이제 x가 4인선인데 이 선을 포함해서 이 선의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근데 여기서 좀 별도로 좀 볼게요. 2번 이렇게 해서 y는 루트 4 빼기 x 더하기 a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자, 시작점이요. 시작점이 4,a입니다. 그리고 기본형이 y는 루트 마이너스 x예요. 여기서 x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y 값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요. 여기 어딘가에 4,a가 있고 거기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공교롭게도 여기 좀 x좌표가 4잖아요. 그러니까 x가 4인 이 선 어딘가에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그리고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a가 뭔지 모르니까 그 시작점의 높낮이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말이죠. 이게 지금 합쳐진 게 fx인데 일단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 가로선 그으면 교점 2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y 값도 보면 치역이 1보다 크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이 1보다 크다. 지금 얘가 y가 1인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곡선이. 이 전체 fx가 이 y는 1인선의 위로 있다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 위에 있으면 괜찮을까? 그럼 이때 여기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없으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 무리함수 부분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 점에서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요 점에서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만들어져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무리함수, x가 4보다 클 때는 이 유리함수가 그려져서 세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 그렇게 해서 1대1 함수가 되고 그리고 y가 1인선의 위쪽으로만 그려지니까 여기 치역이 y는 1보다 크다라는 것도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게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 점의 차표 제가 아까 안 구해봤네요. x가 4일 때 유리함수를 통해서 알아보면 x가 4 대입하면 1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4,5예요. 여기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여기 4,5여야만 한다 이겁니다. 우리 여기서 그러면 이제 완성된 이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x축, y축 해서 점점점점해서 y는 1 있고요. 여기 어디 이제 이렇게 4,5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의 식은 이제 y는 유리함수식인 거죠. x 빼기 3분의 4 더하기 1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의 식은 무리함수인 거죠. y는 여기 이제 아까 우리 a가 결국 5가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4,a라는 시작점이 4,5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부분의 식은 y는 루트 4 빼기 x 더하기 5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fx라는 거죠. 이 식이 y는 fx다. 근데 질문이 뭐였더라? 질문은 f3 곱하기 fk가 24다. 그랬을 때 k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f3은요.
x가 3인 지점은 이 규칙이네요. 이 규칙. 여기 현재 이제 얘가 5였죠. 이게 5였죠. 그럼 이제 f3은 여기 이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x에 이제 3을 대입하면 4 빼기 3 루트 1이죠. 1 더하기 5니까 이만큼이 6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양변을 6으로 나눠서 fk는 4가 됐어요. 그럼 이제 y 값이 4가 나올 때에 x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자, 보세요. 여기 y 값이 5예요. 그럼 y 값이 4가 나왔다? 이 점보다 아래 어딘가에 y는 4인 점에서 여기 어디에 바로 y가 4인 점이 있는 거죠. 그때 x가 k라는 거예요. 그럼 이 k는요, 바로 이 파란 그래프의 식, 즉 유리함수의 식으로서 구해지게 됐을 거라는 거죠. fk는 얘를 가지고 구하면 k 빼기 3분의 4 더하기 1, 그게 4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k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1 넘겨서 빼면은 k 빼기 3분의 4는 3이 됐고요. 그럼 여기 이제 좀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럼 이제 4는, 아이고야, 복잡해라. 4는, 양변에 k 빼기 3 곱하니까 3k 빼기 9 됐고요. 3k는 13 해서 k는 3분의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군요.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fx는 이 x가 4보다 클 땐 유리함수, 4보다 작거나 같은 건 무리함수예요. 근데 지금 이게 1대1 함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범위에서 남아있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무리함수는 여기 시작점 4,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었는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 시작점이 얘의 그 비어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점이 4,5라는 거 알게 됐고 a가 5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게 fx를 알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단한 문제는 아니게 된 거예요. f3 곱하기 fk가 24다. f3은 이 아래 규칙으로 구했겠죠? 그래서 이제 x에다 3을 대입해서 1 더하기 5에서 f3이 6인 걸 구했어요. 그럼 fk는 4가 됐고, 그럼 y가 4가 나오는 x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k니까. y가 4란 얘기는, 자, 여기 요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여기가 y가 5니까. y가 4면 이 부분보다 아랫부분에 있는 거니까 요 파란 부분. 즉, 유리함수에 의해서 y값이 4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 x값을 묻고 있으니까 유리함수 규칙에다가 x에 k를 넣어서 나온 y값이 4가 나온다. 그 식을 풀어서 k가 3분의 13이라는 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